네, 민주당이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아왔던 김홍걸 의원을 전격적으로 제명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상직 의원 처리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처리할지가 궁금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문제, 그다음에 윤창현 의원 문제, 이해충돌 논란의 주인공으로 지금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조수진 의원의 또 재산신고 누락 의혹까지 겹쳐지면서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신동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동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 전격적인 제명 결정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보도를 종합을 하면 윤리감찰단에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조사에 그러니까 제대로 응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 이게 이제 그 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뭐 맞다고 보고요. 네. 그러나 이제 이게 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바로 제명 조치한 건 아니고요. 네. 그 사안의 이제 경중을 따져서 말하자면 부동산 투기 관련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전격적으로 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홍걸 의원 쪽에서는 우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려고 했는데 좀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또 항변을 하던데 그건 아니었나요? 뭐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의원직은 유지하는 거 아니냐, 결국 꼬리 자르기다 이런 식으로 또 평가자라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공연한 퇴집잡기라고 보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비례대표의 경우는 스스로 탈당하지 않는 한 의원직 유지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탈당하지 않는 최대 징계라는 게 말하자면 제명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의원직 유지 문제는 저는 이게 이제 지금 중앙선관위 조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조사가 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비슷한 사례로 지금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분은 지금 사인 채권 5억을 포함해서 현금성 자산만 11억 원을 누락했어요. 그거 30억 재산 형성 과정도 의문인데. 네. 국힘에서는 이런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뭐 김홍걸 제명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저는 우선 국민의힘에서 먼저 조수진부터 제명하고 이런 소리를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조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최소한 민주당이 한 만큼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명. 당연하죠. 그러지도 않으면서 예. 비난하는 것은 저는 꼬투리 잡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국민의힘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예, 지금 또 한 분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이 있는데요.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서 지금 뭐 대량 해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결국 발뺌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 김홍걸 의원 처리에 있어서 어떤 당의 어떤 방향이나 정체성 부분을 강조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놓고 본다면 민주당의 노동 정책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사안의 중대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저희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예. 말하자면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대통령께서도 코로나 극복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일자리를 지키는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605명의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졌고 또 이 과정이 사실 그렇게 그 과정에서 이상직 의원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자면 우리 당의 정책, 노동 정책이라든지 또 그 기조, 또 가치와 반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무겁게 보고 또 엄중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낙연 대표 체제 들어와서는 저희가 당내 기강 문제나 또는 당내 의혹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경중을 따라서 발빠르고 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게 저희 당의 기조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철저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응할 거다. 지금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지분은 다 반납해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이런 입장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저희가 보니까 노조 측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시타항공이 말하자면 직원들의 고용보험료 5억 원조차 안 내는 바람에 지금 고용유지 지원금도 못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창업주 입장에 책임감 있게 해달라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어쨌든 간에 물론 지금 이상직 의원이 법적으로는 대표로 돼 있지 않고 이제 자제분들 이름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본인이 법적 책임은 없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저희는 그 실질적인 창업주로서의 책임과 역할은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궁금해지는 게 지금 윤리감찰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상직 의원에 맞습니다. 대해서. 네. 그러면 지금 언론이 이미 이제 의혹을 제기했던 재산 빼돌리기라든지 근데 형식상으로만 지금 이게 그 이사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사실 경영에 관여했다. 이런 것들에서 포괄적으로 이걸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당연하죠. 예. 저희가 뭐
당연히 해고 사태야 뭐 이건 뭐 조사하지 않아도 뻔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상직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본인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인지 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할 거로 보는데 문제는 지금 이상직원이 인터뷰나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뭐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또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보다 더 심각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가 최고위원회에 보고돼서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보면 될까요? 저희가 굉장히 물론 이제 이 김홍걸 의원 문제에 비해서는 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복잡합니다. 네. 여러 가지 또 의혹제기가 있고 그래서 예. 좀 시간이 김홍걸 의원보다는 좀 걸립니다만은 그러나 저희가 오래 끌지는 않고 네. 적어도 저희가 추석 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 그 몇몇 의원들 말씀하셨는데요. 좀 하나하나 좀 여쭤보죠. 조순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확인만 하면 김홍걸 의원에 준해서 제명 처리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의원님의 생각이세요? 당연하죠. 예. 이 본인이 해명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박덕흠 의원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이 박덕흠 의원을 둘러싼 의혹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을 하십니까, 의원님은?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본인이 국토위를 6년간 했고 또 국토위 간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과정에서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소 1천억 또는 최대는 3천억까지도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로 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네. 이게 국회 역사상 최대의 최악의 저는 이해 충돌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안행이 예결위 국토기관 피감기관들로부터 어쨌든 간에 최대한 3천억까지 했다 이런 말도 있고 이건 말하자면 공직자윤리법 또 부패방지법 위반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이건 심각해 보고 있고 또 이 문제는 우선은 저는 국민의힘에서 정당한 조치를 저는 발빠르게 취해 주셔야 된다 보고 네. 박덕흠 의원이 단순히 국토에서 한노위로 사보임 한가야말로 저는 눈 가리고 앙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박덕흠 의원은 이제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하는 것은 다 공개 입찰로 따낸 건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던데요. 그러면 그 대부분이 공개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피감기관에 본인이 말하자면 국토위에서 6년간 있고 국토위 간사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피감기관으로부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1,000억 대 이상이 수주가 된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해당 상임위에 들어가면 주식 백지 신탁 처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이게 또 미처분됐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도 있고 또 어제 보도를 보니까 골프장 매입 과정에서 또 상당한 차익을 또 200억 정도 해서 이걸 정치자금에 썼다 이런 의혹 제기도 있어요. 예. 그래서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이제 물고 물리는 문제가 이제 검찰 또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이게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당 차원에서? 네,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 식으로 보자면 이상직 의원은 사실은 지금 법적으로 이스타항공 대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럼 법적으로 아무 책임도 질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그건 그러면 마찬가지로 김홍걸 의원도 선관위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 법원의 판단을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건 아니다. 네,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윤창현 의원 문제도 좀 불거졌는데요. 이제 삼성물산 사회이사 출신인데,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몸담고 있는 상임위가 결국 또 그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해 충돌 아니냐 이런 거 지금 지적이신가요, 정리를 하면? 맞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저도 이제 소선이라 잘 모르는데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삼성물산 사회이사로 장기 재직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승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네. 이분이 지금만 그러는 게 아니고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도 보니까 삼성물산의 사회이사를 겸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부적절하다 보고 특히 이제
지금 윤창현 의원의 경우에는 삼성물산 사회이사 출신으로서 이제 이런 문제에 관여했는데 그러면 지금 삼성물산 이 부회장의 경영권과 직결되는 삼성생명법을 다루는 정무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심각한 이해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윤 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무슨 사퇴하라 이렇게는 안 합니다만은 정무위에서는 최소한 사퇴 사임하고 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이분을 어떻게 공천했는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해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겠어요. 지금 의원님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이해 충돌인 것 같은데요. 예. 이해 충돌 부분을 좀 더 그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뭔가 좀 입법 대안 이런 것들도 강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이 법은 2020년 1월에 지난 20대 국회 정부에서 제출됐다가 임기 만료로 그냥 폐기되어 버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정부가 즉시 재추진해서 지금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지난 6월달에 이게 국회 법률로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은 보면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될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거에 대한 처리가 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